굴뚝 5개를 동시에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법은 전도 공법입니다. 기존의 기계적 해체가 아니라 발파 해체다. 여기가 발판이고요. 이거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네, 2번 완료됐습니다. 전체 다 불러도 8번 이상 없습니다. 9번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발전 시작. 발파 해체란 아주 거대한 구조물을 어떤 그런 화약의 시차를 이용을 해서 아름답게 붕괴시키는, 해체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만큼의 적당한 시간차와 적당한 화약량을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 발파는 불꽃의 예술이라고나 할까요? 그 굉장히 그 시간이 정밀한 시간, 그다음에 그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어떤 하나의 예술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발파 해체. 폭발이 만들어내는 순간의 과학이다. (2010년 3월 2일) 왕십리 뉴타운 건설 현장 중앙에 위치한 청구상업고등학교가 발파 해체를 하는 날이다. 여기는 발파팀입니다. 충전 들어갑니다. 발파 10초 전. 5, 4, 3, 2, 1 발파. 청구상업고등학교. 일반 학교 건물보다 높은 8층 규모로 기역자로 꺾어진 형태다. 지난 1967년 2월 17일에 개교했고 2005년 7월 8일에 폐교됐다. 폐교한 지 5년째. 방치된 상태로 있던 청구상구의 발파 해체가 결정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지금 드디어 화약 전문가와 구조 전문가들로 발파 해체팀이 꾸려졌다. 발파 해체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구조물을 갖고 있는 RC 라멘 구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층수는 그 지하 1층서부터 지상 8층, 옥상층까지 그렇게 지금 구획이 되어 있고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 기역자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플링을 적용한다고 해도 보통 발파 해체팀이 구성되면 현장 답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파 공법이 결정된다. 청구상구의 경우는 기역자 구조라서 발파 공법을 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해야지 원활하게 토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두 단면들은 잘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한 방향으로 뭐 넘기게 되면 딸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두 직사각 형태로 나누어서 발파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싶습니다. 기역자 건물을 일단 둘로 절단하고 그 건물들이 각각 뒤편으로 넘어가게 발파를 설계했다. 보통 건물을 해체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중장비를 투입해 건물의 부분을 파쇄하는 기계식 해체와 폭약을 이용하는 발파 해체다. 보통 7층 이상이면 발파 해체가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평가다. 장비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해체를 하면은 그래서 고층 건물이다 이렇게 보면은 고층 건물은 장비를 건물 옥상에서 올려서 탑다운 방법으로 한 층 한 층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해체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면은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하고 진동 또 분진이 도시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계로 하는 경우보다는 발파로 하는 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 구조물을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발파 공법을 적용을 하고 발파 해체의 핵심은 기둥이나 보, 벽체같이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지지점을 파괴해서 구조물을 주저앉히는 것이다. 보통 화약이 구조물 전체를 폭파시킨다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요 지지점을 화약으로 없애면 구조물은 불균형 상태가 되고 자체 중력에 의해 넘어지면서 붕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파는 화약이 아니라 중력으로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파 공법은 건물 상태와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단축 붕괴라는 공법이 있다. 건물을 제자리에 폭삭 주저앉히는 방법이다. 발파 대상 전체를 일정하게 수직으로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주변에 건물이 밀집돼 있을 때 적합한 공법이다. 대전 중앙데파트의 발파 해체엔 내파 공법이 사용됐다. 중앙 부분이 먼저 제자리에서 붕괴되고 양쪽 끝부분을 안쪽으로 함몰시키는 공법이다. 내파 공법은 안쪽부터 폭파해서 외곽이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공법으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섯 개의 굴뚝을 한 방향으로 넘어뜨린 이 방법은 전도공법이다. 공법은 전도공법입니다. 한 방향으로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핵심은 그 굴뚝 내 일부 일정 위치에 쐐기를 만드는 것이죠. 쐐기를 만들어서 쐐기가 만들어진 부분으로 넘어지는 방향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고요. 방향 조절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공법. 꺾어지는 지점을 쐐기로 설계하고 그 쐐기의 앞쪽으로 구조물 전체를 한꺼번에 넘어뜨리는 공법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경제적인 발파 공법이다. 전도공법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파괴해서 넘어뜨리는 쪽만 폭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인 대신에 넘어지는 그 높이만큼 한쪽에 여유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유 부지가 확보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넘어질 때 그대로 충격을 그 집안, 즉 땅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 진동이나 그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터미널이 오늘 새벽 폭파 방식으로 해체됐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의 발파 해체엔 점진 붕괴 공법이 사용됐다. 국제선 여객 터미널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59kg의 폭약을 순차적으로 터뜨려 건물을 점진적으로 무너뜨리는 공법이 사용됐습니다. 점진 붕괴 공법은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혹은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차례대로 붕괴되는 발파 해체 공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보면 I형 아파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건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그 동시에 한 층에 화약을 쓰면 진동이나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두부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 구역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구분하고 한쪽이나 아니면 중앙부터 양쪽으로 하든가 한쪽부터 점차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해체하는 그런 공법인데 그게 이제 점진 붕괴 공법이라고 하고요. 제자리에 주저앉는 동시에 한쪽 방향으로 넘어지는 공법도 있다. 상부 북락 공법, 토플링이라고 한다. 상부 북락 공법은 구조물을 제자리에서 주저앉히는 단축 붕괴와 구조물을 한쪽 방향으로 넘어뜨리는 전도 공법이 결합된 방법이다. 지난 94년 우리나라 발파 해체 역사에 기념비적인 공사가 있었다. 3, 2, 1, 발파! 남산 외인 아파트의 발파 해체다. 발파 해체 공법은 구조물 상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선정되는데 남산 외인 아파트는 두 가지 발파 공법이 동시에 사용됐다. 남산 외인 아파트 경우는 일단 주위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전도시키기가 좀 어려웠고요. 남산 터널도 있고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제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냥 단축 붕괴를 시키기에는 아파트 건물 자체가 이제 옆으로 넓게 길이가 길고 또 고층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이제 단축 붕괴가 되면은 큰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점진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단축 방향으로 이제 붕괴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혼용을 했습니다. 청구상고는 제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상부 북락 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법이 결정되면 타당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어진다.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 해체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뭐 재원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 받습니다. 그럼 그 재원대로 저희가 모델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발파 시차라든지 장약량이라든지 장약 위치를 선정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시차를 좀 조정한다든지 장약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파 계획이 확정되면 사전 취약화 작업에 들어간다. 건물 내부의 내장재를 제거하고 폐자재들도 모두 뜯어내는 작업이다. 특히 발파층인 1, 2, 3층은 교실 외벽까지 모두 제거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파에 영향을 줄 만한 모든 부속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야말로 건물 골조만 남기는 것이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화약량을 최소화하면서 중력을 최대화해서 발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사전 취약화 작업이 끝나면서 바로 천공 작업이 시작된다. 천공, 화약을 넣을 구멍을 뚫는 작업이다. 청구상고의 경우 발파층인 1, 2, 3층 기둥에 천공을 했다. 기둥에 이 암호 같은 숫자들은 뭘까? 그리고 경사는 한 20도 정도 주면서 280은 천공 깊이고 20은 천공 각도다. 70% 정도 천공을 하면 화약이 이 기둥 전체에 가운데 화약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 70% 정도를 보고선 천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둥의 크기는 40cm입니다. 그래서 한 280을 천공하는 겁니다. 화약이 기둥 중앙에 위치하게 천공의 깊이를 주는 건 기본이다. 발파 현장에선 보통 수평 천공을 하는데 발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험용으로 경사 천공도 시도했다. 천공의 위치 역시 기둥 중앙에 오게 한다. 그리고 기둥의 단면 사이즈와 철근의 배치 상황에 따라서 천공의 깊이와 개수는 제각각 계산된다. 그래서 기둥마다 천공 깊이와 개수가 다를 수 있다. 청구상고의 경우 모두 284개의 천공이 만들어졌다. 사전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방호 작업이다. 1차 방호는 직접 폭발이 일어나는 기둥에 부직포를 두르는 작업이다. 이때 천공이 막히지 않게 뚫어주는 것은 기본이다. 자, 하시면서 이제 가위 갖다 놨으니까 요청에 부직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능형망까지 다 마무리를 한 기둥당 다 해버려요. 무슨 말인가? 1차 방호는 부직포 위에 능형 철망을 설치해야 완료된다. 폭발 시 분출하는 가스의 팽창압에 의해 날리는 콘크리트 파편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1차 방호에 이어서 곧바로 2차 방호가 시작된다. 2차 방호부터는 화약이 직접 장전되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 방호다.
2차 방호는 폭약이 장착된 층에 벽면 전체를 씌워준다. 부직포와 구간망을 교차해서 벽면을 쌓아주는 것이다. 이쪽에 1차 방호로 직접 기둥에 발파되는 기둥에서 비산을 잡아주는데 혹시 만약에 모를 비산을 2차 방호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2차 방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직포를 기둥 부위에는 저희가 부직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는 좀 더 비산이 생겨도 좀 센 비산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장섬의 부직포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고, 요거 중간 부위는 저희가 구강망으로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직포로 다 안 하는 이유는 만약에 부직포로 다 싸매놓으면 이게 바람에 펄럭여가지고 오히려 작업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강망을 씌워주는 겁니다. 3차 방호벽은 발파 건물 외부에 설치한다. 일단 작은 토서벽을 쌓고 비계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발파 후 파쇄된 낙석과 분진들이 주변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청구상고 건물 발파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 바로 건물 절단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 벽체에서 1m를 띄워가지고 이 바닥 1m를 띄워서 이 바닥 슬라브하고 천장하고 그다음에 이 보하고 이 보를 철근이 보이도록 절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학교 건물을 절단해서 2개로 분리하는 작업이다. 띄워가지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절단을 해야 되는 목적은 이 건물과 이 건물이 붕괴 시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단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층서부터 2층까지 가장 주된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기둥에 1m 간격을 띄워놓고 이제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기역자의 학교 건물을 절단해서 직사각형의 건물 2동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두 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쪽으로 약 1m 위치에 절단선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제거하면 기역자의 건물이 2개의 건물로 분리된다. 건물을 분리하는 이유는 기역자의 건물이 붕괴되면서 부딪히는 등 서로 영향을 줘서 설계대로 발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건물을 절단하는 등 해체에 이용되는 중장비들도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줄톱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절단하는 이 장비의 경우 기존의 습식으로 마찰열을 시키는 방식에 이어서 내열성을 높인 번식 장비도 개발됐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청계천 공사를 했을 때 습식 절단으로 해서 모든 교각을 절단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절단하다 보니까 그 절단 그 슬러지가 주변의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또 그것이 날리면서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또 처리 비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식 와이어소 공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물 해체 전용 워터제트도 개발됐다. 워터제트는 고압 펌프로 형성된
고압 수류를 이용한 절단 장비다. 이 워터제트가 업그레이드됐다. 기존의 도로 개보수 공사나 제조업에 사용되던 워터제트에 비해 파쇄력은 그대로이면서 외형은 작고 가볍게 업그레이드돼서 건물 내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무선 조종되는 굴삭기도 있다. 작업자가 현장 외부에서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정한다. 작업자가 위험한 작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상 유리한 장비다. 원격 조정 굴삭기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개발 중이다. 굴삭기 원격 조정 햅틱 장치로 작업 중 굴삭기에서 받는 힘을 조작자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비다. 기존 장비에 비해 보다 섬세한 조작이 가능해졌다. 햅틱 장치는 해체 장비가 작업을 수행할 때 굴삭기에서 받는 힘을 조작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작자가 장치를 구동을 하면서 손가락에서 이 모터의 구동에 의해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요,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절단까지 완료되면서 청구상고의 발파 해체 사전 작업은 모두 끝이 났다. 사전 취약화 작업부터 천공, 방호, 절단에 이어서 이제는 발파 차례다. 발파 준비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시험 발파를 한다. 몇 개의 기둥을 실제로 발파해 봄으로써 발파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총점검하는 것이다. 발파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화약. 천공된 부분에 뇌관이 연결된 화약을 넣고 전색제로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뇌관과 발파 스위치를 연결해준다. 폭약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종류가 있고, 석회석 광산 발파에 사용되는 초유 폭약, 그리고 물을 10% 이상 함유한 에멀전 폭약 같은 함수 폭약이 있다. 터널 발파에 이용되는 에멀전 폭약은 건물 발파에도 사용된다. 화약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쇠로 만든 대포알 모양의 덩어리에 화약을 연결해 터뜨리는 한동구포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쇳덩어리가 움직인 거리가 바로 화약의 폭발력이다. 이 화약을 정확하게 터뜨려주는 것이 뇌관이다. 뇌관은 화약이 터지도록 하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폭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찰이나 충격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폭약을 폭약을 터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관은 약 한 7,000에서 10,000kg 압력의 충격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력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내관이고요. 그래서 이 내관을 기폭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화선이나 아니면 전기적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내관을 터뜨리고요. 내관에 터지는 힘으로 폭약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뇌관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연으로 만든 판 위에 뇌관을 세워 그 폭발력을 알아봤다. 연판에 움푹 트인 구멍이 뇌관의 폭발 에너지를 보여준다. 뇌관이 화약에 충격을 줘서 폭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뇌관 지연 시간이다. 0.02초, 0.04초, 0.22초 등 뇌관 지연 시간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지연 시간을 가진 뇌관을 활용하면 폭약의 폭발 시차를 조절할 수 있다. 셋, 둘, 하나, 발파! 뇌관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갖고 순차적으로 터지는 순차적인 지연이 발파 해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다양한 지연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꺼번에 폭약을 발파하기보다는 순차적인 내관을 초시를 가진 내관을 사용함으로써 폭약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발파를 시킴으로써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발파 해체의 경우에는 아주 정밀한 내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단차, 정확한 단차 이러한 지연 초시를 가진 내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관의 지연 시차를 조절하면 원하는 발파 패턴을 설계할 수 있다. 바로 이 순간이 시차가 낳은 파괴 예술의 꽃이다. 전색제도 폭발의 위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천공에 폭약을 넣고 모래나 석분 등을 채워넣는데 그 충전하는 물질을 전색제라고 한다. 전국 내에서 폭약이 그 기폭에 의해서 폭갱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그 폭발가스가 발생하는데 전색물은 그 폭발가스를 밀폐시켜서 그 폭발 에너지가 그 밖으로 새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폭발 에너지가 그 주변의 콘크리트를 파괴시킬 수 있도록 그런 파괴 효과를 높이는 그런 그 재료입니다.
천공 내 폭발 에너지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색제. 일반 발파와 달리 짧은 기둥을 대상으로 하는 발파 해체는 전색제의 양이 적어 밀폐 저항이 부족해 파괴력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전색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험 결과 모래와 쇠석을 섞은 전색제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전색제는 폭약의 폭발 에너지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저항력이 높은 전색제일수록 천공을 완벽하게 밀폐해서 폭약의 폭발 에너지를 최대한 응축해 그 파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색 효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작업의 그 능률보다도 그 파쇄 효과입니다. 기둥의 파쇄 효과. 기둥이 완벽하게 파쇄되지 않으면은 구조물이 무너지다가 실패할 경우가 있거든요. 충분히 기둥을 파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붕괴가 실패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전색제는 가장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시험 발파도 본 발파 못지않게 긴장감이 감돈다. 지금 자리 위치로 가고 있고요. 발파 성패를 좌우할 화약량과 지연 시간 등을 최종 점검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네, 발파 5초만입니다. 3, 2, 1, 발파. 모두 7개의 기둥을 시험 발파했다. 이 시험 발파 결과에 따라 화약량 등 발파의 핵심 부분이 수정되거나 보완되기도 한다. 저희가 시험 발파를 했더니 저기 62.5g과 83.3g으로 두 개를 시험 발파를 했는데 이게 62.5g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아주 파쇄도가 아주 양호하게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62.5g으로 추후에 그 발파할 때 장량량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발파가 끝났다. 이제 발파를 위한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 드디어 D-Day다. 한 달여 동안 여러 단계의 사전 작업을 거쳐서 발파 해체를 진행하는 날이다. 안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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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시다. 발파의 핵심은 화약이 원하는 시간에 계획된 시차대로 기폭돼 정확하게 터지게 하는 것이다. 천공에 뇌관이 연결된 화약을 넣고 전색제로 구멍을 막아준다. 각 뇌관을 연결하는 결선 작업은 본 발파 작업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뇌관 결선하는다고 이게 저기 비전기 뇌관이 공내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 시차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뇌관을 갖다가 밖에다가 달아서 딱 연결하는 결선하는 작업입니다. 결선 이후 결선 여부를 점검하는 저항 테스트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맞아. 3, 4. 이게 1층서부터 지금 3층까지 선이 제대로 연결됐나 안 연결됐나 확인하는 건데 이게 저항 측정기라는 겁니다.
발파 준비와는 별도로 환경평가 준비도 동시에 진행된다. 순간적인 폭발로 인한 주변의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발파 해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진이다. 순간적인 폭발로 다량의 분진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파 현장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자료로 축적되는데 각 발파 공법별 비교 연구도 진행 중이다. 여기는 발파팀 충전 들어갑니다. 발파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파하세요. 드디어 발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 4, 3, 2, 1, 발파. 오랜 사전 작업 끝에 발파 해체에 걸린 시간은 겨우 10초 남짓이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발파가 완료됐다. 이 순간을 위해 최첨단의 과학이 동원됐던 것이다.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키우던 학교. 그 학교는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발파 해체 과학이 함께하고 있다. 향후에 전체 그 해체의 시장 규모 면에서 보면은 한 20% 정도는 발파 해체용법이 적용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발파 해체 관련돼서 앞으로 좀 더 개발돼야 될 기술은 역시 그 시뮬레이션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폭 위치하고 기폭 시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분진을 제어하는 것이 이제 아마 가장 어려운 방법일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